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매년 추위가 찾아오면 긴 겨울을 나는 게 걱정인 우리 이웃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연탄 나눔은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서산 연탄은행 문덕암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저희 방송 녹화 전에도 연탄 나눔 봉사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디 다녀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대우 주변에 이제 두 가정, 그리고 이제 그 송화급에 한 가정을 네. 이게 하고 또 오늘 있고 내일 있고 그래서 연탄 봉장 한 가정당 네. 500장씩 이게 연탄 봉사자들하고 함께해서 연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막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서산 연탄은행이 생긴 지가 꽤 17년 정도 됐다 보니까 네. 원래 그 연탄이라는 것은 저 어르신들이 좀 이게 말려서 떼는 게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탄을 넣으면 한 3개월 정도 말려서 이게 떼면 연탄가스도 안 나오고 상당히 그 열 효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한 8달 정도 이게 연탄을 갖다 주면 네.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날씨나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8월달은 못 하고 9월 중순부터 네. 첫 봉사자가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 연탄 나눔 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인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연탄 나눔 봉사 그 동절기를 네. 이제 9월부터 4월 다음 년 4월까지를 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그 봉사들은 대개 보면 11월 달, 12월 달이 또 나눔은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펼쳐지니까 네. 가장 연탄을 봉사하고 싶어 하는 그 계절들은 12월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 초부터 이제 이어졌던 코로나19 영향으로 겨울에는 연탄 봉사 활동도 많이 좀 제한을 받고 그 후원도 좀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예. 실제로 어때요?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그 연탄 봉사 자체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되고 네. 또 전부 방역 그 지침상 또 많이 모이지를 못하게 하다 네. 보니까 뭐 작년보다 한 50% 정도 이게 줄어들고 그런데 연탄을 또 떼신 분들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철저하게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네. 최소 인원으로 해서 3명 내지 한 5명 정도로 해서 그냥 긴급 가정들은 이제 봉사를 네. 연탄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좀 방역 수칙을 또 철저히 준수를 하면서 꾸준히 예. 봉사는 또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활동이 다시 조금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봉사나 나눔, 기부에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기대는 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확 그것이 예전처럼 그 전체가 그냥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서 의외로 지금 하루에 뭐 오늘도 3,000명이 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의외로 그 쉽지 않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작년보다는 네. 올해는 좀 봉사를 하겠다신 분들이 좀 전화도 오고 또 봉사 예약도 하는 것 보니까 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서산연탄은행 지금 대표신데요. 서산연탄은행을 통해서 매년 겨울에 그럼 어느 정도의 연탄 봉사, 연탄을 나누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뭐 기업체나 개인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의 연탄을 나누고 계신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서산연탄은행은 그 하나토탈하고 같이 이제 해서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연간 서태안 쪽이죠. 서산, 태안, 당진. 그다음에 이제 그 연탄을 하는데 우리가 한 12만 장 정도 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전력에서 또 그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네. 그런 지원 자체가 좀 있어서 그거를 저 연탄 배달을 좀 해드렸고 네. 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한 12만 장 정도는 이게 이제 한 해에 그 연탄을 계속 이게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좀 많이 더해지고 있나요?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의외로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그렇고 안 나서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게 이제 특별히 이게 좀 문의도 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연탄 나눔 음악회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였나요? 연탄음악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연탄음악회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연탄음악회를 처음에 해서 해보니까 예배 유명 인사들을 또 이제 모셔오고 네. 했는데 의외로 이제 행사 자체를 해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연탄 후원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해보니까 행사비로 거의 그 금액들이 그냥 전부 지불이 돼 버려서 네. 그래서 연탄 후원도 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유명 인사들을 보다도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 또 음악인들이 의외로 이제 연주 자체나 문화 활동을 거기도 가장 그 심대한 타격을 받은 데가 음악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인들이 손수 그 기획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또 이게 하면 네. 그냥 우리는 일정 부분 많이는 못하지만은 네. 일정 부분을 그냥 연탄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오히려 올해는 그런 음악인들이 좀 많이 그 관심도 갖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네. 지금 이제 우리 17년 됐는데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못했는데 네. 결국은 지역의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수준이 의외로 이제 접하는 부분이 좀 그 문화적으로 좀 많이 좀 혜택을 받는 쪽들이 없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네. 해서 지금은 이제 원칙은 있습니다. 네. 뭔가니 유명인들보다 지역의 음악인들을 더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음악인들이 좀 봉사도 하려고 하고 더욱더 또 연탄은행에 감신도 가지고 네. 또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또 부분이 또 우리 예술 음악인들도 큰 타격을 이제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예. 음악인들도 이제 우리 문화 생활 우리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공연을 펼쳐주시고 재능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고 또 예. 주민들은 그동안 이렇게 움츠렸던 몸을 좀 이렇게 펼치고 같이 예, 또 이렇게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 됐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연탄은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후원금이 모아지면 연탄을 구입을 하고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연탄은행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한번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제 정말 이렇게 잘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연탄은행은 이게 이제 그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은 아니고 네. 이제 순수한 민간 봉사 후원단체다 보니까 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연탄은행은 좀 그런 행정적인 그 기준보다도 네. 나눔을 좀 그 이웃에게 그거를 주안점으로 두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그 뭐 기초수급자나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적으로 하는데 항상 그 행정이 잘 보살피지고 있지만은 보살피지 못한 사각지대가 꼭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후원 단체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네. 행정은 결제를 맡아야 되고 단계가 또 예산 집행을 하려면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민첩성도 있고 빠르게 그냥 지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네. 뭐 여러 군데 추천이 이제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발굴이 되면 연탄은행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네. 선정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회의하려면 오래 가니까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그거를 수시로 민첩성을 좀 발휘하고 네.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절차와 기준으로 하고 아주 행정의 잣대 안에서 그 뭐 소득을 내보려고 그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심정적으로 봐서 이거는 연탄할 때는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하면 네. 그냥 조건 따지지 않고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한 가정에서 겨울을 이제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연탄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9월 달부터 이제 4월 달이니까 네. 한 달에 보통 하면은 이제 보일러 자체가 원래 1구, 2구, 3구 하는데 1구 보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00장 정도가 부족하고 네. 3구 보일러 같은 경우는 300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 추위가 되면 난방비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따뜻하게 하려면 네. 상구 보일러를 다 틀려고 하는데 보통 그 1,500장에서 2,000장 정도 이게 그 가정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한 가정에서 그만큼의 연탄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연탄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정부에서 그 연탄 쿠폰 바우처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받는 사람하고 또 뭔가니 거기에 대상자가 빠져버렸다든지 또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연료비 자체가 항상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연료비가 많이 좀 그 안 드는데 네. 방 안에서 계속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겨울에 계속 있다 보면 연료비가 네. 좀 의외로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는 걸로 여건이 네. 되는 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우리 연탄은행의 그런 목적입니다. 네. 근데 매년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연탄 가격은 괜찮은가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그 또 환경 쪽에는 연탄이 좋은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석탄이나 이런 쪽들은 대수심은 자제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탄이 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연탄 자체가 이제 의외로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정부하고 아주 그 청와대에서 연탄하는 대표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그 해서 정부에게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가는 연탄은 그 시점에서 동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년 동안 연탄값이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없이. 동결이 네. 됐고 다른 연탄은 산업용은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연탄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하는 때는 연탄은
동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체 전국에서 연탄 떼는 가구 13만 가구였어요. 네. 그런데 그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8만 5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또 그냥 다른 하늘나라로 가시고 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요구를 했는 정부가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연탄은행, 겨울에 연탄 나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방송을 보시고 후원이나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서산연탄은행은 그 서산시 동문동에 있고요. 네. 보은회관 바로 옆에 그 기쁨누리교회 그 있으니까 직접 찾아와서 후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인터넷도 이게 보면 개설되어 있으니까 네.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네. 667-8505로 이게 해주시면 네. 아마 오는 순서에서 잘 친절하게 네. 해서 안내하고 연탄 배달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네.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 전화 문의도 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네. 하는데 이제 용어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또 이제 여러 가지 풍력이나 또 이게 에너지 쪽이 있는데 의외로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혜택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연탄이 점점 결국은 퇴출이 돼야 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좀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좀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연탄봉사만 아니고 이제 연탄은행에도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 에너지은행을 산자부를 통하여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수입도 좀 생길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전기료를 감면받고 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네. 수입이 생기면 어르신들한테 가게에 좀 부담감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연탄은행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로 이게 치닫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가치가 좀 메말라 버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우리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우리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니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가치를 공동 추구하면 네. 어르신과 그다음에 이제 하면은 오히려 이 사회가 좀 춥지 않고 네. 따뜻하게 또 위드 코로나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해서 더욱더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거리두기는 하지만 마음의 거리두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탄 후원과 연탄 배달 자원봉사에 관심 갖고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